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현장은 이제 오산 세교지구 A2 블록에 있는 모암 이레도입니다. 여기가 총 414세대고요. 근데 여기가 일단은 84하고 94로 이루어진 단지여가지고 이게 준대형 평형 타입이라서 어떻게 보면 홈스타일링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전 점검이 바로 앞인데 저희가 다른 단지 때문에 계속 바쁜 바람에 영상을 빨리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 분석 영상을 제가 지금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전 점검 때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 영상도 사전 점검 토요일 월 끝나면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입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84A 타입을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일단은 116세대이기 때문에 메인 세대 중에 하나고, 잘 보시면 이게 옵션이 크게 이번에 모함이라도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다 4배 구조인데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잘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와이드 주방, 즉 주방 특화, 이 주방 쪽을 넓게 빼서 여기 있던 냉장고장을 이쪽으로 뺀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알파룸을 살리면서 그대로 그냥 디귿자 이 주방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가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84A 타입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에는 붙박이가 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없는데, 어차피 붙박이를 이제 두 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붙박이가,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 옆구리까지만 이제 이 제품이 설치가 되잖아요. 이거를 저희 브라스코 손님들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붙박이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측면에 이렇게 스위치나 콘센트를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장난감 교구장 뭐 이렇게 파생을 하셔도 되고, 안에 아이도 옷이 작기 때문에 뭐 이중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데, 끝까지 이렇게 좀 뺀다는 게 이게 이제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은 방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침대 방향을 갖다가 이제 창가 쪽에다가 할 거냐 붙박이 쪽으로 길게 할 거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이렇게 세로로 놓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생각보다 책상을 길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문이, 이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문 열리는 것 때문에 공간이 적게 나오고, 저희가 모델하우스에서는 분명히 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이 사전 점검 때 가보시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침대를 이런 식으로 놓으신다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가구를 배치하는 거는, 침대가 이쪽 라인에서 어차피 채워질 공간에 나오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뭔가를 조금 가성비 있게 꾸미는 그런 형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러비룸 솔루션인 아이방 서재처럼 이렇게 문 옆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뻗는 그런 형태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침대 위치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 보통은 이렇게 붙박이 앞쪽에
이렇게 침대를 그것도 수납 침대를 놓으셨을 때 가장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박이, 책장 그리고 침대. 예. 근데 이제 이게 집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달라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독서실 형태로 또 길게 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시는 분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가장 현재 브라스코에서 많이 하시는 거는 이쪽에 붙박이가 세워져 있을 때 같은 라인에 침대를 놓고 이 문을 열리는 부분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모든 거를 천장 위에까지 다 책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거를 한 곳에 이렇게 조금 설치하는 이런 형태를 작은 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붙박이의 유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원래 원한대로 붙박이를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를 옵션을 했든 안 했든 이 통로라든지 이런 게 좀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를 넣으실 수는 있지만 좀 가다가 마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놓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드린데,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는 이제 끝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안에 뭐 랜덤으로 맞추는 거는 둘째고, 마이너스 몰딩을 끝까지 파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서랍들이 좀 더 높이가,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져서 옷을 수납하실 때 좀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을 바라보는 쪽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좀 방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아무튼 이 속 내부는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케바케로 다 지금 다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사에서 쓰는 비슷한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길게 깔끔하게, 요즘에는 포그 그레이가 좀 유행을 하니까 요걸로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 붙박이를 짜는 게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감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안방 쪽에다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주방인데, 거실은 어차피 그거는 저희 쪽에 오셔서 이제 개별적으로 소파 관련 상담을 하니까 이거는 굳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요 공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지금 빗대서 이렇게 보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와이드 주방이긴 한데, 와이드 주방이든 순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 공간이 좀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주방을 보통 우리가 썼을 때 가장 사람들이 좀 이제 꺼려하는 게 뭐냐면, 싱크볼 밑쪽에도 사실 큰 솥을 못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기기를 넣다 보면요, 이 위에 요리하기가 참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수납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플로팅 선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저희만 이거를 단품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떠있는 공간에 이렇게 조금 채우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로팅 크라운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어떤 와인잔이라도 이렇게 위쪽 부분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옵션하고 같은 형태로 착각할 정도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조금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왜냐면 여기 문 앞쪽까지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저희가 뭔가를 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알파룸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 위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듯이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약간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납을 약간 추가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주방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의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거를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바 같은 경우도 홈바도 얼마든지 저희가 냉장고장이든 홈바든 이런 작업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사전 점검 때 봐야 되지만 이게 플로팅 선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옵션하고 좀 비슷한 색상으로 또는 이렇게 우드를 지금 넣는 게 유행이니까 이런 형태로 원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보조 주방이라든가 냉장고장이라든가 홈바 심지어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주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아마 문의가 들어오면 설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4A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84B 타입을 보실 건데요. 여기도 113세대네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그 내용이 똑같아요. 84A랑 제가 설명했던 어떤 주방 쪽 부분이라던가 어떤 작은 방 쪽의 서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방 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은데 틀린 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조금 더 커졌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또 창문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육하부장님 붙박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폭도 좁고 뭐 화장대도 들어가고 뭐 솔직히 스타일러도 들어가고 뭐 사실 이쪽은 좀 세퍼레이트 시켜서 이렇게 뭐 창고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좀 있는데 결국은 붙박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불장을 짜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항상 롯데캐슬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 호반 쪽에 있는 뭐 호반 서밋 아무튼 호반 계열의 그 아파트에서 예전부터 많이 왔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카테고리를 창문 간섭 있는 쪽에 붙박이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좀 해결을 해놓은 상태인 게 이게 정말 답답했던 게 예전부터 이제 이런 형태가 딱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창문의 위치가 다른데 도찐 개찜입니다. 어차피 창문이 뭐 이쪽에 위치했든 큰 게 위치했든 이쪽에 있든 어쨌든 간에 붙박이를 이제 막기가 좀 어렵죠.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측면에 또 비상대피실이 있어서 여기는 이중고입니다. 우린 이거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창문을 비껴나간죠. 이게 이제 저희 형태하고 조금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껴나가는데 이게 참 이뻐 보이진 않네요. 뭔가가 그냥 물건을 갖다 놓은 느낌? 사실은 이렇게 짜 놓은 상태더라도 뭔가가 이렇게 조금은 조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게다가 실제적으로는 이 서랍도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서랍은 이제 하중을 못 이기기 때문에 위에 상판만 이렇게 길게 나왔지 사실 안쪽은 또 데드 스페이스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이거를 그냥 서랍 크기에 맞추면 또 여기에 공간이 남는 게 비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는 프루지오 또는 호반 그러니까 대우건설, 호반건설 또 롯데건설 이쪽에서 이런 거를 조금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붙박이를 짜고 문짝만 달아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전체 문이 다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을 열면 창고문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분으로 환기도 가능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가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쉬운 말로 이쪽에 세 통이 들어가면 창고방, 붙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오히려 웬만한 워킹 클로짓보다도 더 깔끔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나머지 공간은 또 공간대로 넓게 쓰는 게 어떤지,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84B는 이 부분만, 그 틀린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90 타입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94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84A하고 다른 방이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는 방이 이제 더 넓어진 거죠. 이제 같아진 거죠. 그래서 쌍둥이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방이나 같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84A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실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방을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미 청약할 때 옵션을 다 고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뒷북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어떤가 싶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브라스코에서 무조건 모든 옵션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브라스코 회사에서 해라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의 영업을 하진 않고, 이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이 벽을 없애버리는 거는 결코 이렇게 좀 유리한 것보다는 좀 불리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자제분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방이 나눠져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많이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근데 하셔도 다행인 거는 제가 이따 유상 옵션을 따로 한번 설명은 드릴 텐데, 여기 문을 그래도 없애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단지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합치는 순간에 문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무슨 룸인 룸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거든요. 일단 94A는 똑같아요. 와이드 주방을 골랐을 때 여기 있어야 될 냉장고장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냐 안 가냐, 이 차이에 이쪽에 팬트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이제 유상 옵션인데, 말 그대로 이거를 와이드를 했든 안 했든 팬트리를 안 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말 그대로 홈바를 하실 수가 있고, 와이드를 골랐는데도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팬트리 하시기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뭐 다양하게 그 옵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고, 역시 94A에 제가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뭔데, B네. 뭐 B나 A나 어차피 안방만 틀리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다이닝에 이쪽에 이제 팬트리 옵션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팬트리를 안 하신 분은 이쪽에다가 저희가 홈바를 짜길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전기 코드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냉장고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홈바 옵션 하신 분은 홈바를 잘 쓰시면 되고, 또는 여기다가 우리들이 원하는 형태의 홈바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일랜드 연장선을 집어넣어도 되고.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냉장고가 이 안쪽에 있으면 음료수 꺼내 먹기가 참 멀어요. 여기서 꺼내 먹었던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입주 예정자분들도 각자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캐바이캐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시계를 거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약간은 조금 떠있는 주방 특화를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 팬트리를 안 짜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듯이 뭔가를 이렇게 깔끔하게 얇은 홈바를 짜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번에 세규 이지구 모함이라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84AB 그리고 94AB가 쌍둥이에요. 그냥 조금 작은 동생, 좀 더 큰 형, 그리고 결국은 옵션을 뭘 고르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꾸밀지, 식탁을 세로로 놔할지 가로로 놔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넘어와서 이쪽 주방 쪽에 과연 이런 특화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쪽에 냉장고 놓는 거가 굉장히 이 거실에서 뭔가 꺼내러 갈 때 정말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된 형태가 많진 않은데, 예전에 한번 구축에서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미니 냉장고 놔서 막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는 여기다가 놓으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멋보다는 동선이 먼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차라리 만약에 옵션을 와이드를 파생했으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냉장고는 위치를 바꾸지 말고 이쪽 형태의 뭔가를 좀 주방 특화나 뚫려 있거나 뭔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형태 구성을 하면 어땠을까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기 모하미레도의 디자이너가 냉장고를 안에다가 이렇게 요리하면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디어는 쓰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는 게 여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 돈을 들여서 막 깔끔하게 마감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툭 튀어나오는 냉장고라면 요 공간이 혹시 좁아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있고요. 이건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분명한 거는 알파룸 형태로 이거를 꾸며놨을 때는 여기가 냉장고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설치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와이드 뭐라고 하지? 그 주방장 요거 홈바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조금은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당연히 냉장고 김냉자리 쪽으로 이렇게 키친핏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자, 84A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94A가 좀 더 크죠. 근데 이때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이쪽에 이제 어떤 붙박이를 대체하고 여기를 붙박이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붙박이를 하고 이쪽에는 좀 다른 행거를 꾸미시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쪽에 그냥 붙박이를 하시고 이쪽을 서재방으로 꾸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는 게 94A 타입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면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한 드레스룸에 서재를 꾸밀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생소하신데,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안에 서재를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레스룸 안에 아예 그냥 더 최적화된 가방장이나 좀 수납이 최적화된 화장대, 물론 저희는 지금 화장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가방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스타일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만 이런 간이 컴퓨터 엣지를 만드셔도 되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케바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자로 뭔가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스템 행거 하신 분은 한쪽은 쓰고 한쪽은 붙박이로 하시고,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여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다가 길게 붙박이 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분명히. 94A는 이 정도로 하고 94B로 넘어갈게요. 자, 94B는 67세대라고 해서 제가 여기를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아까 94A랑. 단 또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부분, 창문 있는 쪽.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은 84B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제가 여기 입주민이라면 저는 여기다가 아까 그 84B에서 말씀드린 창문을 가리는 창고형 붙박이가 아닌 이쪽을 안에를 아예 다 붙박이와 디귿자로 시킬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는 창문을 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반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창문을 비껴 나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박이가 가능한지를 사전 점검 때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쪽 안에를 아예 붙박이와 드레스룸화를 시키고요. 요 공간은 굳이 붙박이를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은 84B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침대는 여전히 이쪽에다가 놓고요. 이쪽을 갖다가 서재화 시키고 싶어요. 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공간을 창문 앞쪽에다가 긴 이런 조금 어떤 컴퓨터 책상처럼 약간 어떤 서재화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어떤 가벽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은 이 공간을 세퍼레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는 또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제 저희 또 러비놈 그 솔루션들이 약간은 좀 되게 매력 있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벽을 다 메꾸는 형태로 나왔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한쪽을 러비놈을 하면 한쪽에는 책상을 이렇게 길게 해서 이 창문을 그대로 살리고, 이쪽은 드레스룸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침대를 이런 형태로 놓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서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아니다, 생각보다 사전 점검 때 가보니까 뭐 우리가 서재가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붙박이 좀 긴 게 필요해,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84 B에서 설명드렸듯이 84A하고 B는 거의 다 똑같은데, 안방에는 붙박이 쪽만 이런 형태로 쓰지 마시고,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창문이 이제 중간 정도 있다면 이렇게 그냥 전체를 메꿔버려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마감을 쳐버리자. 대신에 안에 있는 거는 다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 사실 자연 스타일 하나가 생긴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다가 되게 심플한, 제일 그냥 가격 많이 안 나가는 콤비 블라인드 하나로 광선을, 빛을 조금 막아주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블라인드가 이제 그 해로운 그 탈색시키는 그 말 그대로 그 광선만, 햇빛만 막으면,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우리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빨래 건조대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환기하기도 좋고. 대신 이거를 이제 막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24B 타입도 역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거나, 여기를 서재화하고 이쪽을 양쪽으로 붙박이화 시킬 수 있거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사전 점검 전이니까 제가 한번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부 자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혹시 여기가 지금 조명이 다 미리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아마 옵션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렇게 타일이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옵션인지 기본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게 유상 옵션이더라도 이거 아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복도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주방을 한번 보시면요, 자재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위아래가 상이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여기나마 이제 엔지니어스 스톤에 맞춰서 이걸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틀이 좀 어둡죠. 근데 어때요? 거실 쪽은 어때요? 거실 쪽은 또 색깔이 달라요. 근데 거실 쪽은 지금 하얀 게 아니라 약간은 오크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지금 약간은 오크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이 지금 어떻게 예쁜 색깔인지 조금 좀 저희가 싫어하는 색깔인지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플레인한 형태는 아니고 약간 옐로시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커튼 협력업체는 염실장처럼 이거를 쫙 다 그냥 아예 저 누리끼리한 느낌을 아예 없애버리게 중지로 이렇게 좀 막아버리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아마 크림빛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조명들이 실제로 사전 점검 때는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여기 위에는 우물 천장이
와이드 주방이었을 때랑 아니었을 때랑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홈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으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잘 쓰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유리로 된 거를 요즘에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같은 식으로 저희는 오히려 설치를 할 거고, 저희는 이거를 아마 조금 두껍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는 공간을 끝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그냥 밥솥부터, 그러니까 밥솥이 아니라 쌀통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모든 물건들을 이 안에다가 제대로 짱 박을 수 있게끔 여기에는 여운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위쪽은 좀 육안적으로 예뻐 보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공간은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스코 쪽에서는 이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홈바를 짜도 저희는 이런 형태로 짜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마 제가 좋아하는 형태는, 또는 제가 추천드린 형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일자가 아닌 이 형태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벽으로는 막아져 있지만 그 아까 보셨던 요 공간 있죠, 여러분. 요 공간, 요 안쪽 공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 안쪽 공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주방 쪽에서부터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밑쪽은 최대한 두껍게 해서 밑에 로봇 청소기 계집부터 시작해서 어떤 광파 오븐이 됐든 뭐든 굉장히 알차게 이 밑쪽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소위 때려박을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 다 써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홈바라는 게 사실 얇은 것보다는 공간만 두면 깊을수록 위에 올라가는 전자제품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마 제가 조금 추천드리지 않을까. 약간 좀 위쪽은 얇고 밑쪽은 조금 두텁게.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조금 약간은 아까운 공간이 돼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여기 먼지 쌓이는 공간. 그래서 결국은 요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요 공간도 다 써먹을 수 있게, 그리고 밑쪽은 굉장히 넓으면서도 다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만약에 홈바를 짰을 때 제 이제 추천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팬트리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에다가 오히려 홈바를 해서 식탁과 홈바가 같이 좀 붙어있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도 식탁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뭔가를 좀 홈바와 어떤 식탁의 연계성을 좀 이렇게 많이 따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계속하니까 홈바 사진이 안 나오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홈바의 위에 올려있는 상판의 돌과 식탁의 돌과 아일랜드 돌과 이렇게 좀 통일시키는 것도 예쁘고요. 이런 형태로 뭔가가 이렇게 한 몸인 것처럼 보이는 게 낫죠. 이쪽 건너편은 냉장고가 있는 게 낫고, 이쪽은 팬트리면 팬트리 어쩔 수는 없지만 팬트리 안 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곧바로 와인병을 꺼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홈바와 식탁이 조금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조금 낫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생뚱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형태로 뭔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느낌. 이것도 이 정도면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집 자체가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바와 식탁은 좀 붙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계속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식탁에 남은 잔석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런 상판으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계성 있게 꾸며요. 이런 데가 기스가 나니까 저희 식탁의 잔석을 냉장고나 보조주방이나 이런 홈바 위에 이 상판에서 남은 포세린을 재단하고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기스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홈바를 짜면 옆에 있는 식탁과 홈바 위에 상판이 이렇게 같다는 거, 또는 이렇게 아일랜드와 식탁하고도 이렇게 맞추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가 지금 다 깔맞춤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요 상판과 요 상판이 홈파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니까 약간 톤앤매너가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84A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고,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94B도 지금 똑같거든요. 내부 자재가 거의 똑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보죠. 대표로 우리 B,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문 있는 그 부분인데, 이렇게 창문 밑에 헤드도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블라인드가 계속 왔다 치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침대는 반대 방향에다 오히려 놓으시는 게 낫고, 이쪽을 그냥 깔끔하게 붙박이로 마감을 해버렸을 때 아인스파이드가 세 통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 아랫부분도 다 옷장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위에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 스타일러가 나오는 거죠. 문 열면 환기도 되고, 그냥 나이키 티셔츠 건조기 못 돌리는 거 이쪽에다가 걸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럼 그대로 이게 옷장이 되는 거예요. 다 마르면 그때 창문 닫고 뚜껑 닫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지금 84B하고 94B 타입은 요 보너스 공간을 갖다가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하나의 하이브리드 붙박이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떨까, 그게 이제 제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94B 같은 경우는 여기 드레스룸이 어느 정도 넓으니까 여기에다가 붙박이 반장, 여기다가 붙박이 하면,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침대를 놓고 여기를 또 서재로 이렇게 딱 책장에 긴 우드 슬랩이나 그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예쁠 거예요.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모함이라도 84AB, 94AB는 서로 영상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전 작업도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 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쌀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안 나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이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두 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